시민참여단의 최종 투표에서 건설 재개가 중단보다 19%포인트 많았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어서 이 역시 권고안에 들어갔습니다. 공사가 이미 진행된 원전은 지어야 하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계속돼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한국의 원전 30년간 단 한 번의 원전 안전사고도 없는 전 세계가 안전성과 경제성을 인정한 원전입니다. 현재 신고리 5호, 6호기는 지난 38개월 동안 국가의 인허가 심사를 모두 마쳤으며 이미 국가 예산이 1조 5천억 원 이상 투입되어 건설 중인 사업으로서 건설 공정이 29%나 추진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4천여 명의 연구 인력과 1,700여 개의 유망 중소기업의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 건설 경쟁력을 갖고 있다. 전 경제기획원 장관 정근모 박사는 원전은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경제 기적을 만든 원동력이며 세계 제1의 안전한 원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으며 향후 30년간 전 세계 원전 건설 600조 원에 달하는 먹거리 공사라서 한국 정자가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원전 건설은 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와 핵 개발 기회로서 국방 건설을 지킬 수 있으며 원전은 무공해 청정 에너지로서 안정된 전력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금 전 세계 국가들이 원전 건설을 추구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갑자기 원전 건설 중지라니 전 세계가 놀랄 일이다. 대한민국의 원전은 그 안전 기준이 세계에서 제일 까다롭다는 미국의 NRC 원자력 규제위원회 기준을 통과한 전 세계 하나뿐인 유일한 국가다. 일본과 프랑스도 통과하지 못한 안전 기준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만일 대한민국이 원전 건설을 중지한다면 600조 원 세계 원전 시장은 중국과 러시아에게 독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는 세계 핵 에너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은 탈원전을 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오염없는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청정에너지 원전은 프랑스 파리 기후 협약 후 전 세계적으로 더욱 늘어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의 국익을 위해서 원전 건설은 계속되어야 하며 정치적 업적이나 영웅심에 의한 원전 건설이 중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정책은 대통령 일개인의 결정할 개인의 사업장이 아니다. 원전 공사 중단은 주장하는 단체들을 보면 북한을 추종하는 좌파 단체들로서 민노총, 전교조, 참여연대, 환경운동 등 단체로서 심지어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적 단체로 판결받은 조국 통일범민주연합, 우리민족 연방제 통일 추진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 등과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고 있는 새민중정당, 새민중정당, 정의당 등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국가 관련된 공론조사를 한다면 한미 FTA 반대, 광우병 날조 선동,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세월호 등등 사회에 큰 이슈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좌파 단체들이 참가하여 목청을 높이게 될 것이다. 독일은 탈원전을 20년간 검토하였고 스위스는 30년간 원전 중지를 검토한 후 국민투표로 결정하였다. 대한민국은 30년 동안 원전 무사고인데 이제 5개월밖에 안 된 문재인 정권이 초법적 탈원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국익을 위한다면 유도된 공론화 방식의 전화응답이 아닌 세계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정보에 기반해야 한다.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은 현재 전력 부족으로 이웃나라 프랑스 원전에서 전기를 사서 쓰고 있다. 한국은 이웃나라에서 빌려 쓸 데가 없는 전력의 섬나라다. 자칫 잘못된 결정이면 대한민국의 경제 파멸이 올 수도 있다. 탈원전 공론화의 문제점. 탈원전 찬성을 주장하는 시민행동단체는 2만 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시 한국 리서치 컨소시엄에서 집전화 10%, 휴대전화 90%로 연락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참여단과 민노총 등은 응모 방법을 제시하면서 시민에게 전화를 받으면 반드시 원전공사 중단을 선택해 주세요 라는 등 동료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즉 여론조사의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얘기다. 조선일보 2017년 9월 9일자 회원들에게 소셜미디어로 전화가 오면 원전공사 중단을 반드시 선택하라고 지침까지 내렸다. 마치 선거 때 후보자가 공천 여론조사의 지지자를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100년대의 국가정책을 탈원전 찬성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선동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는 국익보다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조직이다. 시민 배심원들이 전문가가 아닌 막연한 상식과 왜곡된 의견으로 3개월 이내에 결정한다는 것은 어부성설이며 일반인이 탈원전 찬성에 세뇌된 사고로서 전화 통계가 후에 일어날 문제점도 모르면서 잘못된 결과가 되면 도대체 미래 대한민국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적어도 10년은 검토돼야 할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 대하여 2016년 기준 지구상에 건설된 30개국에서 운영 중인 원전은 447개로서 지금까지 직접 지진에 의한 원전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직접적인 지진에 의한 사고가 아니다. 해저 지진에 의한 바다 쓰나미로서 바닷물이 원전에 들어간 사고였다. 사고 이전에 IAEA 국제원자력기구 조사단 방문 시 후쿠시마 원전은 바닷가 가까이 위치해 있으나 원전의 방파제 높이가 7m였으며 조사단은 당시 방파제가 충분히 높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었으나 고쳐지지 않은 바 인재성의 원전 사고였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쓰나미는 15m 파도였다. 지진의 세계적 강국인 일본이 지진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낭설이다. 2013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하여 유엔 산하 방사능 피해 조사기구 운스키어의 1차 보고서는 원전 사고의 방사능으로 인한 심각한 건강 피해 사망 사례는 없다라고 결론을 냈으며 그 후에 2015년 2차 보고서에는 일본 북부 아오모리, 남부 나가사키, 야마나시 등 다른 지역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오히려 원전 사고 지역인 후쿠시마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후쿠시마가 더 낮게 나타났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 발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진에 의한 사고였다라고 허위 발표는 물론 한국의 경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라는 등 선동 조작 발표했다. 원전 사고로 1368명이 피폭 사망하였고 일본 근해 어장이 생선이 방사능에 피폭됐다고 거짓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일본 정부도 모르는 원전 중지를 합리화하려고 문재인 정부의
조작극이었다. 마치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로 한미간을 이간질시켰던 광우병으로 머리통에 구멍이 뚫린다 거짓 선동하였으며, 최근에는 미국의 방어용 무기 사드에서 살인적인 유해 전자파가 나와 인간이 튀겨진다는 등, 성주 참외밭이 모두 망가진다는 등 춤추며 선동질하던 일부 망나니 국회의원들이 쓸데없이 국력을 소모시키고 한미 간의 동맹을 이간질하였던 바람치한 행동에 대하여 사드에 유해 전자파가 없다라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지금까지 대국민 사과 한마디 없는 참으로 뻔뻔스럽고 개탄스러운 국회의원들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과 원전 강국으로서 현재 UAE의 원전 건설 중동 현지 직접 파견된 근무하고 있는 우리의 인력은 2,800여 명이며 갑작스러운 원전 중지가 된다면 세계 경쟁에서 뒤떨어질 것이며, 4천여 명의 원전 연구인원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어 다시는 원전 선진국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국내 1,700여 개 원전 관련 중소기업 인프라 또한 사라질 것이다. 지금 당장 문재인 정부는 원전 건설 중지를 즉각 철회하라. 국익을 위해서 원전 건설을 중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일본은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 정책을 하였던 것을 다시 원전 체제 복귀를 서두르고 있다. 2015년 8월 가고시마 센다이 1호기 재가동, 2017년 6월 후쿠이현 다카하마 4호 등 총 5기 원전을 재가동 중이다. 2018년 상반기 일본 정부는 원전 3기를 재가동 결정했다. 2020년 후쿠이현 미하마 3호 4호기도 2020년쯤 재가동에 들어가면 전체 재가동 원전은 12기로서 일본 전체 원전의 43기 중 28%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일본 내 재가동을 신청해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원전도 26기나 된다. 원전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원전 기술 확보, 연구 인재 확보를 위해서도 원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탈원전의 음모. 탈원전 주장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가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며, 향후 대한민국의 핵무장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 차단하려는 음모가 있다.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협박과 위협 속에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북한에 굴복 종속시키려는 음모가 있으며, 또한 탈원전 후에는 대한민국의 국가 에너지를 소련으로부터 LNG 가스를 수입하여 북한을 통과하게 된다면 북한에 대한민국의 국가 에너지 공급을 맡겨놓는 꼴이며, 공급과 차단을 좌지우지하며 협박과 공갈로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파멸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도박이다. 탈원전의 이유가 무엇인가? 공산당은 절대로 믿을 수 없다. 봐라, 북한은 개성공단을 24시간 내에 철수시키더니 한국이 철수하자마자 한국이 세운 공장을 도적질해서 사용하고 있다. 만일 LNG 가스관을 북한을 통과해서 묻는다면 공사 비용은 물론 토지 임대 사용료 등 북한에 외화를 지불하게 될 것이며, 러시아의 LNG 가격 인상 시 꼼짝없이 지불해야 하고, 만일 어떤 내외부적 분쟁 시 공급이 중단된다면 대한민국은 파멸 그 자체다. 유엔을 비롯한 전 세계가 북한 핵무기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당사국 한국이 북한에 돈을 퍼주는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될 것이다. 탈원전의 국가 면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 만일 원전이 중단된다면 이미 공사에 투입된 1조 5천억 원과 손해배상 및 기타 투자된 금액 등 2조 8천억 원이 증발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우수 원전 부품 회사 1700여 중소기업 인프라가 사라질 것이다. 또한 1일 3,000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며 연인원 60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와 어찌 비교할 수 있는가? 생산성 없는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는 미래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인구 1억 2천만 명에 공무원 30만 명인데 한국은 인구 5천만 명에 공무원 81만 명으로 만들겠다니 도대체 국가 재정과 다음 젊은 세대가 세금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는 그리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브라질과 같이 돌이킬 수 없는 국가 재난이 우려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원전 건설은 계속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원전은 제3세대 원전 중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개발된 APR-1400 한국형 원전으로서 세계가 그 우수한 안정성을 인정하고 있다. 국내 원전의 원자로 경납 건물은 두께 1m 이상으로 철근 콘크리트의 외벽과 방호벽을 갖추고 있어서 대량의 방사능 유출 가능성은 한마디로 없다. 탈원전의 이유가 무엇인가? 핵 폐기물이 산더미같이 쌓인다고 이것이 원전 공사 중지의 이유인가? 2015년 4월 22일 대한민국과 미국은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서 원전 사용 후 핵 연료를 재활용하는 파이프로세싱 연구를 계속할 수 있고 우라늄 농축도 1년에 20%까지 농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으며 이 협정으로 폐기 물량은 20분의 1로 플루토늄 처리 공간은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자체 기술 또한 문제가 없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원전 공사를 중지할 아무 이유가 없다. 미국의 세계적인 에너지 석학인 버클리대 대학교 리처드 뮬러 박사는 말했습니다. 현재 탈원전에 대한 원전 공사 중지에 대한 한국의 공론화 방식은 일반 시민들의 감정이 왜곡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라고 지적했으며 그는 공론화가 유도된 전화응답이 아닌 세계적인 객관적인 정보에 의해서 기반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뮬러 교수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과학자문단의 일원이었으며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 강의, 대통령을 위한 물리학의 저자이다. 한국은 전 세계 핵발전 최강국으로서 핵 에너지는 물론 전 세계의 핵 안보를 위해서라도 한국이 스스로 원전을 포기하는 것은 한국의 미래의 발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탈원전은 정치적인 잘못된 선택이며 한국의 안정적인 청정 환보적 전력 공급은 물론이고 지구 온난화와 환경 대기 오염을 막기 위해서도 한국의 원전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뮬러 교수는 핵원전은 에너지 국방과 경제적 안정 등 모든 분야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 어떤 분야보다도 정확하고 신중한 정책 판단이 필요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독점이 될 세계 핵 안보를 위해서도 한국은 원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뮬러 교수는 말했습니다. 핀란드의 원전 실무 책임자인 요르마 아울렐라는 핀란드 로비사 원전에서 20년간 근무한 엔전 에너지 전문가로서 핀란드의 원전 허가를 관할하는 실무 책임자이며 요르마 아울렐라는 세계 원전의 발전과 안정성에 관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르마 아울렐라는 핀란드 고용경제부 에너지국 수석 엔지니어로서 원전 건설 중지 결정은 한국 정부의 몫이지만 최소 60년을 가동할 수 있는 원전 정책을 바꾸는 데는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60년 이상 운영될 원전을 정치적인 이유로 5개월 된 정부가 없앤다는 것은 미래 대한민국의 핵 안보 포기는 물론 미래 경제적 안정에 분명히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요르마 아울렐라 엔지니어는 원전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깨끗하고 합리적인 환보적 청정 에너지원으로 보고 있다면서 핀란드의 원전 비중은 80년 이상 현행 수준 3분의 1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OECD NEA 국제경제개발기구 원자력에너지기구 사무총장 윌리엄 매구드는 한국은 원전 수입국에서 원전 수출국으로 도약하면서 확보한 원전 기술 경쟁력이 탈원전하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 국내 수많은 우수 중소기업들이 원전 부품을 납품한 탄탄한 인프라망도 구축했는데 원전 건설 중지 시에는 스스로 이 모든 것을 버리는 일이라면서 한국이 탈원전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대안이며 외국에서는 탈원전한 한국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매구드 사무총장은 IAEA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의 버금가는 핵에너지에 영향력 있는 전문가로 손꼽힌다. 또한 한국이 탈원전할 경우에는 대체에너지 확보 문제도 크다. 지리적, 환경적 조건이 다른 유럽의 나라와 다르기 때문이다. 20년간 공론 끝에 탈원전한 독일은 현재 지난 10년 동안 전기요금이 226% 인상되었으며 이는 OECD 평균 인상의 2.3배이며 원전을 사용하는 대한민국의 3.6배이다. 독일 중소기업의 75%가 경영의 주요 위험 요소라서 비싼 전기요금을 지적하고 있으며 현재 독일은 탈원전 후 전기 부족으로 프랑스에서 원전 전기를 사서 쓰고 있다. 또한 매구드 사무총장은 한국 국민은 자국의 원전 기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의 원전 현황. 세계원자력기구 IAEA는 많은 회원국이 원전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경제적인 발전원이자 청정에너지로서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에너지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전 세계 30개국에서 447개의 원전이 가동 운영 중에 있으며 15개국에서 60개의 원전이 건설 중에 있다. 또한 원전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나라 중 12개국이 원전 건설을 고려 중이며 20개국이 원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IAEA는 밝혔다. 현재 원전 수출이 가능한 나라는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캐나다 7개국이며 이 중에 기술력과 자금력을 갖고 원전 수주에 나설 수 있는 나라는 한국, 중국, 러시아 3개국이다. 만일 대한민국이 원전 건설을 중지한다면 세계 600조 시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독점하게 될 것이다. 원전 건설 중지를 선언한다면 과연 어느 나라가 한국 정부를 신뢰하고 한국에서 원전을 발주하겠는가? 현재 영국에서는 대한민국과 함께 원전 건설을 원하고 있으나 한국이 원전 건설을 중지한다면 모두 중국과 러시아가 독차지하게 될 것이며 현재 영국의 21조 원 건설 수주전이 경쟁 중이며 2025년까지 원전 3기를 건설 계획이며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안전하고 유망한 현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원전 건설 중지는 한국은 중국의 하청업체가 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모든 최고의 기술력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청정에너지 원전의 운영과 건설과 안전이 세계 제1위인데 원전 건설을 중지하면 역사적 그 후과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대한민국은 지속적인 원전 건설이 돼야 한다. 미국은 지난 30년간 원전 건설 중단으로 산업 하부의 생태계가 붕괴되어 세계적 경제성을 상실한 경우다. 현재 중국은 캄보디아와 원자력 협정 체결이 임박해 있으며 러시아는 이집트의 원전 2기를 확정하고 원전 강국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이 주춤거리는 동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집트 원전 4기의 총 사업비는 300억 불, 우리 돈 34조 원 규모로서 한국은 터키와 중동에 이미 진출했으면서도 참으로 아쉬운 순간이다. 대한민국의 탈원전은 절대로 안 된다. 또한 러시아는 요르단에도 100억 불 규모의 원전 2기를 건설할 예정이다. 국토 면적이 작은 대한민국은 원전이 환경 보호하는 것이며 원전 한 개의 면적을 태양광 발전은 5배가 필요하며 풍력 발전은 15배의 면적이 필요하다. 한국은 신생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등으로 대체 발전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환상이다. 각국은 그 나라의 위치, 환경 조건에 맞아야 한다. 대만에서 지난 8월 15일 발생한 전력사고는 LNG 가스 발전소의 4기가와트 용량의 정전사고였으며 대만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으로서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만의 정부는 탈원전만 아니었다면 정전 사태는 피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는 원자력 벨천기업 테라파워를 설립했으며 원전은 기후변화 대응 수단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로서 원전 기술을 혁신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한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는 캐나다의 핵융합발전 연구기업에 투자하였다. 유럽 북반구의 지구온난화 기후에 민감한 핀란드의 친환경 녹색당조차도 탈원전, 반원전은 사치라고 하였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전력의 3분의 1을 원전에 의존하고 있다.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온난화가 가장 중요한 목표는 석유와 LNG 가스의 화석 연료를 없애는 일이다. 그러므로 원전을 반대하는 것은 사치라고 하였다. 핀란드의 친환경 녹색당 역시 추가 원전 건설을 주장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헬싱키의 시의원 아테하르 얀네는 원전 건설을 찬성, 공개 지지한 후 지지율이 크게 뛰어올라 초선임에도 당선되었다. 이들 친환경 녹색당은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 용기 있게 현실을 인정 찬성하면서 원전 건설을 지지했다. 독일과 북부 유럽 국가들은 국토가 넓고 일사량이 많으며 북대서양의 바람 또한 연평균 초속 10m의 풍속으로 적당한 조건인 반면 대한민국은 국토가 작으며 일사량도 적고 풍속 또한 연평균 3-4m로서 불리한 조건이다. 한국은 동북아에서 중국, 북한, 러시아, 일본, 모스가 핵을 보유 준비한 국가들 가운데 있으며 원전을 계속 운영해야만 일사시에 핵무기 개발을 할 수 있고 우라늄과 플루토늄도 확보할 수 있으며 핵 잠수함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의 원전 공사 반대는 한국의 국가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것으로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원전은 공해 없는 이산화탄소 제로를 추구하면서 핀란드가 찾은 친환경 에너지가 바로 원전 건설이었다. 핀란드는 연간 전력 생산의 34%를 원전 4곳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5번째 원전 한희키비 1호기는 2018년에 착공 건설할 예정이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은 원전 건설 중지라니 말도 안 되고 이유도 없다. 38년 전인 1980년에 세계 최초로 탈원전
원전 건설 중지를 선언했었던 스웨덴도 지금은 12기 원전 중에서 10기를 가동하고 있으며 안정된 전력 생산으로서 원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전력의 34%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다. 원전을 폐쇄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며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세계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경제산업계의 우려도 컸다. 스웨덴 의회에서는 2016년 이후 만일 노후 원전을 폐쇄하게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는 원칙도 합의해 놓았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 공사 중지를 조속히 철회하기 바란다. 원전 관련 업체들은 일단 한숨을 돌린 분위기입니다. 빨간불이 켜졌던 원전 수출에도 숨통이 트일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장유진 기자입니다. 신고리 5, 6호기 시공사들은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노조가 나서 환영하면서 안전한 원전 운영을 다짐했습니다. 또 신고리 원전과 함께 고사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였던 원전 수출 산업은 기사회생의 길을 찾았다는 분위기입니다. 신고리 5, 6호기가 건설 중단되면 매출이 인식되던 것들이 중단되고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건설 재개 결정이 나면서 원전 관련된 매출 상승 그리고 수출에 어떤 물꼬가 트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한국전력과 두산중공업 등 원전 관련 주식은 장중반 최대 8%대까지 오르는 등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걸림돌을 피했을 뿐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방침이 확고한 데다 공론화위도 원전 축소를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건설 사업을 진행하다 중단된 울진의 신한울 3, 4호기와 영덕의 천지 1, 2호기의 사업 재개 가능성도 낮고 또 노후 원전은 폐쇄가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 여부와 탈핵 정책은 별개라고 핵발전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곳에 50% 이상의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은 더욱 가속화될. 정부는 다음 주에 원전 비중 축소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입니다.